안녕하세요. G2G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나리 원장입니다. 앞서 1부에서 이유미 원장님의 유익한 강의 잘 들었고요. 집합금지 때문에 안 그래도 조금 우울한 마음이었는데 이유미 원장님의 강의를 듣고 나니까 굉장히 용기를 얻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어서 2부에는 창의융합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흐름과 이에 걸맞는 영어 교육의 어떤 독해 교육의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우선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초, 중, 고부터 재수생까지 횟수로 한 17년 정도 사교육 현장에서 강의 및 학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다양한 학년을 가르치면서 입시 과정에서 초등 고학년의 영어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초등 고학년을 중심으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현재나 향후 교육 과정의 어떤 목표가 미래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인재상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미래 사회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의성, 융합, 스피드, 협력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과목 간의 경계를 허문 창의적 융합 교육을 강조하고 21세기 역량 중심의 교육을 지향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융합 교육의 시초가 되는 그런 인물로는 모두가 알고 계시죠? 스티브 잡스가 있겠죠. 그래서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인문학과 공학을 창의적으로 결합시켜서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제품들을 많이 만든 것으로 유명한데요. 스티브 잡스가 이제 생전에 그 직원을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협력할 줄 아는 그런 전문가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여러 분야를 창의적으로 융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기 위해서는 한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신의 지식을 이제 기꺼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과 협력성을 중시해서인데요. 이런 이제 특징을 가진 그런 시대의 흐름을 감안해서 만들어진 그 교육과정이 현재 진행 중인 그 2015 교육과정과 고교 학점제라는 제도인데요. 현재 초등학교 5학년부터 교육제도에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서 영어 교육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고교 학점제가 전면적으로 도입이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입시제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런 교육제도의 어떤 내용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2015 교육과정이나 고교학점제 핵심 내용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서 자기주도적 학습과 과정 중심의 평가, 이것을 통해서 바른 인간성을 가진 창의융합적 인재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인데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세미나를 자주 이렇게 참석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너무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만큼 이것들을 이제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그 중점을 하셔야 될 그런 부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나 5학년을 입시의 골든타임이라고 이렇게 부를 만큼 입시 준비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고학년의 영어 교육은 입시라는 영어 연결의 어서 선상에서 입시제도의 흐름을 파악하시면서 프로그램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 초등 고학년의 그 영어 교육에 있어서 자유학년제를 이제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1학년뿐만이 아니라 2학년과 3학년에서도 연계 자유학년제와 같은 다양한 이름으로 연장되어서 실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행평가에 대한 대비가 가장 중점적인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수행평가의 어떤 유형을 좀 살펴보면 토론, 실험, 실습, 그리고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교육제도의 목표가 과정 중심의 교육이기 때문에 수행평가가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들께서 에듀넷이나 아니면 교육부 사이트를 좀 참고해 주시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내용은 그 실제 중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행평가에 대한 예시인데요. 질문을 이제 여러 개 미리 주고 답변을 미리 준비해오게 한 다음에 평가 당일에 이제 추가적인 질문을 조금 더 해요. 그래서 말하기 평가를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수행평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시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행해지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수행평가일 건데 문법적인 조건을 조금 추가해서 라이팅 평가를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예를 들면 뭐 문장의 비교급이나 아니면 투보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꼭 넣어서 포함해서 뭐 글을 쓰도록 하는 그런 이제 수행평가의 방식입니다.
그 외에도 애니메이션 더빙하기라든지 아니면 팝송 뮤직비디오 만들기 아니면 뭐 부모님께 드리는 영어 상장 만들기 이런 이제 융합교육을 반영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기도 하는데요. 학교마다 사실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그 주변 중학교들의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학교마다 진행되고 있는 그런 자유학년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과 수행평가가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확인이 가능하시거든요.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의 어떤 전면적인 도입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사실 이 고교학점제라는 게 새로운 건 아니고 이미 마이스터고를 중심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2022년부터는 학년별로 이제 부분 도입이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2025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도입된다는 거,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에서 조금만 더 살펴보면 필수 과목을 제외한 게 필수 과목 국영수 한국사가 되겠죠. 이제 요것들을 제외한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 과목을 학생들이 선택해서 이수하는 그런 방식의 학점제인데요. 지금 현재는 뭐 3분의 2 이상만 출석하면 이렇게 졸업이 가능한 그런 단위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교 방식, 그 평가 방식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유학년제랑 연결이 돼서 평가 방식은 정성평가로서 지필고사가 모두 절대평가로 변경이 될 예정이고 ABS 같은 이제 성취평가제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0점 이하가 되면 페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보충학습이라든지 아니면 재이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시간이 조금 짧은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들께서 고교학점제 사이트를 살펴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입시 제도를 다 전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살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살펴보실 부분이 사실 입시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입시가 시작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교학점제와 연결돼서 현재 초등학교 5학년부터 직접적인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입시 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새롭게 도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신경 써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 좀 먼 얘기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주된 변화를 좀 살펴보고 이렇게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수시와 정시를 통합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제 9월에 원서 접수를 하는 수시 접수를 이제는 정시 접수에 함께 하자, 이렇게 통합하자라는 내용인데, 이런 이제 내용의 그 담긴 의미는 수시에서 그 수능 점수 지금은 이제 최저만 맞추면 가능하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정시와 통합을 하자는 얘기는 수능 점수의 반영률이 조금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수능 전체 과목의 절대평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영어는 2018년부터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영어 과목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행평가와 지금 서술형의 확대가 반영이 되면서 수능에도 논술과 서술형이 추가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살펴보실 내용이 수능의 간소화에 대한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입시 제도가 간소화가 되게 되면 수능, 내신, 학생부 요 세 가지만 이렇게 집중돼서 그 입시가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예전에 이제 저희가 입학사정관제 나오기 전에 요 세 가지만 봐가지고 그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다 뭐 이렇게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겉으로만 봤을 때는 과거하고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이제 내신 부분에 있어서 과거하고 현재의 어떤 내신의 어떤 그 형태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예전에는 거의 지필고사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서술형이나 아니면 수행평가가 거의 이렇게 좀 확대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신만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24년까지, 즉 4년 전에는 고지가 되니까요. 24년 전까지는 입시 제도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변화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좀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에서 이제 입시 제도, 그 교육 제도의 어떤 변화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입시와 연결돼서 이렇게 영어 교육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영어를 잘한다는 것이 이제 순수 영어라면 입시 영어는 문제를 잘 푸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보통 4학년부터는 순수 영어에서 입시 영어로 전환되는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 시기부터는 영어 교육의 방법이 좀 초등학교 저학년하고는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고 어떤 부분들을 보완하고 어떤 부분들은 뺄지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좀 잘 생각을 하셔서 프로그램 짜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과도기 시점에서 그럼 주니어 리더스 뱅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주니어 리더스 뱅크 1, 2권이 렉사일 지수로 보면 한 490에서 57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렉사일 지수나 아니면 책의 구성으로 봤을 때 입시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교재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리즈로는 뒤에는 이제 레벨 3부터 9권까지 출간이 되어 있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 실전 감각을 기르면서 이렇게 학습이 가능할 것 같고요. 10권은 제가 알기로 12월에 출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영어 독해 수업을 진행할 때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 조금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진행하실 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실 것 같은데요. 그 영어 독해 수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독해 수업을 이제 진행할 때 핵심적인 부분을 4가지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수행평가 대비, 이거는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 다음 이제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입시형으로 전환되면서 중점을 두셔야 될 부분이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길러줄 것이냐. 이 부분하고 그 다음 이제 독해 수업이다 보니까 지문의 내용을 어떻게 지루하지 않게 이해하도록 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독해 수업의 어떤 4가지 핵심 내용으로 보고 이제부터 이제 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내신과 서술형 대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교재의 그 부가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가자료를 살펴보니까 뭐 어휘, 문법, 서술형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시면 내신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러니까 지필고사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서서 입시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주니어 리더스 뱅크가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이 키 스트럭처 부분을 이렇게 보고 나서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의 유닛당 지문이 한 4개에서 5개 정도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문들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주요 구문들이 키 스트럭처에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문법이나 구문의 기본적인 학습,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입시 영어를 또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사실 선생님들 되게 많이 공감하실 텐데 어떤 게 제일 싫니? 제일 하기 싫으니?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1초도 이렇게 하지 않고 문법이요.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한국식 문법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거부감이 크고 부담스럽고 싫어하고 막 이런 이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에게 입시 영어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독해를 통해서 주요 구문들을 조금 자연스럽게 학습하면서 입시 영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키 스트럭처를 보고 이제 입시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초등학교 고학년에게 좋겠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부가자료를 조금 더 살펴보면 월크북에 이제 키 스트럭처와 관련돼서 문법 문제들이 조금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신 문제 이제 문법 문제들 지필고사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서술형하고 관련돼서도 이제 그런 영작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영작이나 언스크램블링 뭐 이런 형식의 문제들을 통해서 서술형 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장시켜서 영작이 되면 또 나중에 수행평가 대비까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최대한 활용하셔서 내신이나 서술형 혹은 수행평가까지 좀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눈에 들어온 게 어휘장을 좀 살펴봤는데요. 어휘장에 한국어로 이렇게 발음이 좀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 중에서도 파닉스가 좀 제대로 안 돼 있다거나 아니면 발음 기호를 모르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발음 읽는 걸 좀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에게 한국어로 이렇게 발음이 써 있으면 조금 부담 없이 영어 발음을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꼭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참고하라고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부가자료에 대한 내용을 이제 살펴봤다면 그 다음 이제부터는 실제적으로 영어 독해 수업 시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독해 수업을 할 때 문제 풀기 전에 관련 영상을 꼭 보여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흥미를 유발해 주면서 집중도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보면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배경 지식을 또 활용해서 지문을 보면 지문의 내용이 굉장히 더 잘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뤄볼 지문이 북극곰과 글로벌 워밍에 관련된 그런 지문인데 관련 영상 살짝 잠깐만 보실게요. 소리가 안 나갈 테지만 영상만 조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만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이제 영상의 내용이 지문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지문을 이제 보게 되면 지문의 내용이 이렇게 조금 더 잘 이해가 되기 때문에 또 도움이 되겠죠. 영상들은 선생님들 그 유튜브에 보시면 굉장히 많이 찾으실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주제가 다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1, 2분짜리 이렇게 너무 길지 않은 걸로 이렇게 준비하셔서 아이들 조금 흥미를 조금 유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아이들이 막 등원하자마자 오늘 막 영상 몇 개예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있고 분위기를 또 전환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좀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야기가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로 넘어가서 내용 이해와 관련돼서 선생님들이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죠. 독해 수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독해 수업과 관련돼서 내용 이해를 어떻게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또 집중을 하게 하면서 이해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WCPM이나 아니면 듣기 액티비티를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반복 학습을 유도를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아서 선생님들과 조금 공유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WCPM이란 아까 전에 그 이미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Words Correct Per Minute의 약재로 1분 안에 정확하게 읽어내는 단어의 수를 측정하는 기법이에요. 근데 이런 이제 액티비티를 왜 독해 시간에 하는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독해 수업에 이것을 활용하는 이유는 사실 물론 플루언시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조금 추가적인 이유고 사실 독해 시간에 하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목표 시간을 정해주고 그 시간 안에 읽을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그런 이제 집중도를 가지고 그 부분을 통과하기 위해서 굉장히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잘 읽게 되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내용의 이해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유도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해석을 해주시는 것보다는 조금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활동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활동을 할 때 또 주의하실 점은 WCPM 하는 목적이 반복 읽기를 위해서 내용의 이해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목표 시간이 조금 아이들이 할 만한 시간으로 이렇게 좀 정해주셔서 성취감을 좀 갖게 해주시면 읽는 과정이 조금 더 재밌어지면서 아이들의 집중도가 조금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해를 돕는 활동 중에서 저희가 또 활용하는 활동이 딕테이션 액티비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문의 핵심 단어들을 블랭크로 만들어주고 듣기를 또 2, 3회 정도 반복시켜서 들려줘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블랭크를 채우게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또 반복해서 듣고 집중해서 또 듣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지문의 내용의 이해를 좀 도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이제 올라오면서 선생님들께서 좀 주도적으로 해석을 해주시는 그런 빈도수가 좀 높아지게 되는데 선생님들의 노력에 대비해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조금 고통스럽기까지도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티칭보다는 코칭 중심으로 아이들을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주시면서 아이들의 참여를 좀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읽기 이외의 어떤 영역들을 접목시켜서 반복 학습을 유도해 주시는 그런 부분 조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크리스트 만드는 방법은 본문에 그 한글 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복사하셔가지고 그 내용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단어들이나 아니면 철자가 많이 틀리는 단어들 그런 단어들의 빈칸을 조금 만들어 주시면 아마 아이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그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올 때 조금 변화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입시형으로 전환되면서 영어 독해 수업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를 좀 보실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점수가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95점 밑으로는 떨어진 적이 없어요. 막 백나 거의 100점 맞고 이랬었는데 고등학교 가면서 갑자기 독해 점수가 떨어졌다. 이런 이제 경우를 가끔마다 보시게 될 건데 근데 사실 저는 경험상으로 봤을 때 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도 고등부 강의를 할 때 그런 고민 때문에 학원을 찾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거주했던 아이들도 영어를 술술술술 하는데 독해 점수가 안 나온 경우,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부 강의를 해보신 선생님들은 굉장히 많이 공감하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는 영어를 잘한다는 것이 곧 문제를 잘 푸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일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이 시점에서 그럼 문제를 잘 풀려면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좀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문제를 잘 푼다는 것은 결국에는 문제에 대한 필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그리고 지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분석해낸다는 것, 그런 이제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라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리딩 오거나이저하고 직독직해 이 두 가지를 같이 접목시켜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데 이렇게 조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자세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독해 수업을 할 때 저는 이거 꼭 빠뜨리지 않고 하는데요. 리딩 오거나이저를 활용해서 이제 하는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핵심 문장 찾기, 그리고 글의 서술 방식 고르기, 그 다음에 핵심어 찾기, 이런 세 가지 연습을 이제 그 순차적으로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지문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가지치기 하고 핵심 문장 한두 개를 먼저 찾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핵심 문장을 직독직해해서 핵심 단어만 딱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면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사고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되게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하실 때 방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저하고 같이 한번 지문을 가지고 한번 같이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글씨가 좀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얼음이 녹고 그로 인해서 북극곰이 먹이를 찾으려면 수영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는 과정에서 북극곰이 너무 지치게 돼서 결국엔 사냥을 포기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의 지문이거든요.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좀 현강이어서 이렇게 호흡하면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아쉽게 느껴지고, 그래도 이제 스크린으로 이제 선생님께서 좀 같이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은 일단 이 지문에서 그럼 가장 중요한 세 개의 핵심어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핵심어란 단어가 될 수도 있고요, 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내용 제가 요약해드렸던 거를 이제 조금 참고를 하셔가지고 조금 찾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글의 주인공인 polar bears가 나오겠죠. 그리고 최초의 원인이 되는 global warming, 그리고 마지막 결과인 give up, 요 정도로 이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5개의 핵심어를 찾아보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면 중간 과정에 해당하는 얼음이 녹는다는 것과 더 멀리 수영을 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또 포함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이렇게 리딩 오거나이저 할 때요, 이제 핵심 문장을 찾던 핵심 단어를 찾던 이렇게 몇 개를 찾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개수를 명시해 주시면 아이들이 그에 맞춰서 명확하게 사고를 하고 답을 찾아내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업 방식도 굉장히 매끄럽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셔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은 그냥 말로 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찾았던 핵심어들이나 뭐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리딩 오거나이저에 한번 정리하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글의 주인공은 polar bears가 되겠고, 그 다음 핵심어 딱 2개만 찾는다면 글로벌 워밍 때문에 마지막의 결과인 헌팅을 포기하게 된다, give up hunting, 이렇게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하면 조금 이렇게 미약하잖아요. 그래서 팩트 체크를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디테일을 조금 채우게 하거든요. 그래서 디테일을 채울 때 서술 방식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그래서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 이제 글의 구조까지 조금 같이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중간 과정이었던 얼음이 녹고 수영을 더 멀리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끼어 들어가서 디테일이 조금 채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어떠신가요? 이렇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으로 드렸을 때랑 눈으로 이렇게 직접 확인하시는 거랑 조금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그냥 말로만 이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리딩 오거나이저의 정리를 실제로 하게 해서 더욱 명확하게 그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해주시면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핵심 찾는 능력을 기르게 되고 지문을 분석하면서 읽는 습관을 이렇게 길러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직독직해랑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좀 살짝 살펴보면 It's high noon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학년이 올라가면서요. 괜히 단어가 어려워지고 막 문장이 복잡해지고요. 살이 막 붙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의 핵심을 못 찾도록 막 방해를 하죠. 여기저기서.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직독직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직독직해에 대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오해라기보다는 저랑 좀 생각이 다르신 거겠죠. 근데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직독직해는 뭔가 끊어읽기를 통해서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고 그걸 배우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직독직해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문장을 소단위로 나눠서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거를 하고 그리고 핵심만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 직독직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꼭 해줘야 되는, 입시 영어에서는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항상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물 잠깐만 마실게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직접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수능 지문의 한 문장인데요. 같이 읽어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In turn, traditions may later be discarded as the demands of present societies change, or even as is present occurring in the former Eastern Europe, when past have to be reinvented to reflect new present. 아마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영어를 잘 하시니까 단어도 다 알고 해석도 그냥 다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일단 딱 읽는 순간 핵심이 딱 와닿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직독직해를 통해서 어떻게 핵심어를 추려내느냐.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을 선생님 저하고 좀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제 질문은요. 이 문장을 끊어읽기로 해서 4개의 소단위로 한번 나눠 보시겠어요? 그쵸? 여기서는 문장이 4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절 단위로 이렇게 4개가 끊길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이제 핵심을 찾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그 부분을 이제 제거할 부분이 있다면 제거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핵심어를 찾아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제거할 부분을 찾을 때 주절이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주절의 주어를 먼저 살펴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절의 주어는 거의 대부분 탑픽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일단 트랜지션이라는 게 찾아지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왼절에 past라는 아이가 paraphrasing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지문은 과거나 아니면 전통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애지절에서 뭔가 상황과 관련된 부분은 별로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이 돼서 이 부분이 확인이 돼서 딱 지워질 수가 있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핵심어 찾는 거겠죠. 이제 나머지 남은 부분 중에서 이제 핵심어 딱 2 단어만 한번 또 찾아보시겠어요? 그쵸? discarded, reinvented, right?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용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과거 혹은 전통이 재창조되기 위해서는 전통이라는 것이 버려질 수도 있다. 이렇게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이 핵심으로 남기 때문에 이렇게 직독직해를 해서 끊어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을 찾으면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문장이 딱 4단으로 정리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살펴보실 문장이 intern이라는 연결사를 넘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intern을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결과구나. 그러니까 주제문일 확률이 높겠다. 그래서 이게 주제문이 또 됐거든요. 사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주제문만 하나만 딱 찝어서 딱 핵심을 찾아내면 문장 지문 되게 어려운 지문이었어요. 근데 그 지문의 내용이 전체가 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 또 패러프레이징을 해서 디스카디드가 아마 셀렉티드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패러프레이징도 이렇게 직독직해를 해야 정확하게 딱 찾아서 답의 근거를 또 찾아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직독직해는 정말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물론 모든 수능이라고 해서 모든 문장들이 다 이렇게 나오진 않죠. 그렇지만 1등급과 2등급을 이제 나누는 고난도 문제들 있죠. 이제 고난도 문제들은 분명히 이런 문장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런 문장들을 해석하지 못하면, 즉 분석하지 못하면 답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고득점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직독직해, 핵심어 찾기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에서 우리 직독직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거를 이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북극곰 지문 그 문장으로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같이 한번 읽고 선생님들 생각해 보실게요. Unfortunately, the ice in the North Pole is melting because of global warming. 자, 일단 첫 번째 단계는요. 3개의 소단위로 한번 나눠보시겠어요? 그쵸? Unfortunately, the ice in the North Pole is melting because of global warming. 자,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조금
말씀을 아껴뒀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 핵심어를 찾을 때요. 대부분은 주절에서 이제 가끔가다 그런 게 있어요. 그 동사 중에서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동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사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원인과 결과가 핵심어로 찾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동사들이 나오면 목적어랑 주어가 핵심어가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아까 전처럼 수동태가 나왔다. 아니면 자동사가 나왔다. 목적어가 없는 경우. 그러면 주어하고 동사가 핵심어로 찾아내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인을 나타내는 어떤 표현들 있잖아요. 그런 표현들이 나오면 핵심어가 거의 대부분은 원인에서 찾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접목을 시켜주시면 the ice 주어죠. melting 동사 그리고 because of 보이시죠? 굉장히 대표적인 원인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global warming 이렇게 세 단어로 딱 핵심어가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세 단어로 딱 핵심어가 명확하게 딱 압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눈에 확 들어오게 그 주제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는 또 unfortunately 나오자마자 이거 이제 딱 나오면 이제 부정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그럼 이제 문제가 막 이렇게 위에가 나오다가 뭐 헌팅 하려면 뭐 sil이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갑자기 unfortunately 하고 내용이 전환이 되죠. 그럼 여기서부터 문제점이 시작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ice, melting, global warming 찾으면 첫 번째 원인이 뭘까요? 글로벌 워밍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이 글로벌 워밍이다 하고 답까지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핵심어만 찾으면 거의 답들도 다 이렇게 찾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께서 꼭 유념하시면서 직독직해에 대해서 조금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질문을 꼭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아이들한테 그냥 핵심어 찾아보자. 그냥 끊어읽기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죠. 그래서 그 문장에서 소 단위를 몇 개로 나누자. 아니면 뭐 몇 개의 핵심어를 찾자. 이렇게 해가지고 명확하게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아이들도 대답이 명확하게 나오죠. 그리고 사고도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조심하셔서 조금 수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딩 오거나이저 통해서 이제 전체 지문 가장 중요한 핵심 문장 찾죠. 그리고 직독직해를 통해서 핵심어 찾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압축시키면서 이렇게 훈련을 시켜주시면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딩 오거나이저와 직독직해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시 영어를 시작하는 그런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에서 항상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워크시트 만약에 필요하시면 선생님들 저한테 그 메일 보내주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주니어 리더스 뱅크 보니까 답지 끊어읽기가 돼 있더라고요, 마침.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숙제를 하거나 혼자서 복습을 할 때 이렇게 활용하라고 또 말씀해 주시면 아이들이 거기에 맞춰서 또 끊어읽기 복습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또 마지막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빼놓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가장 시급하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수행평가를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부가자료 활용하면 영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가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는 거 한 가지 꼭 잊지 말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는 활동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독해짐을 활용하면 굉장히 다양하게 활동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주일에 라이팅 데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think, write, speak 이 활동을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 리딩 오거나이저 통해서 이제 필자가 말하는 핵심 찾았죠? 그리고 나서 이 핵심과 관련된 이제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제기를 선생님이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생각에 대해서 또 아이들의 의견을 생각하고 써보게 하고 말하는 활동. 이 활동을 이렇게 꾸준하게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면 지문을 통해서 일단 배경 지식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의 이제 사고 확장에도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행평가 대비하는 데는 더없이 좋은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직접 아이들이 생각하고 써보게끔 해주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아이들한테 뭔가를 써내려가라고 할 때 사실 영작 실력이 부족해서 쓰지 못하는 경우 물론 있죠. 그렇지만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없다거나 아니면 아이들 자체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진짜 쓸 말이 없어서 못 쓰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주제가 나왔을 때 아이들 꼭 생각해 보게 해주시고 써보게 해주시고 말하게 해주시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꾸준하게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영어 수업하실 때 선생님들 다양한 워크시트 필요하실 것 같아서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사이트에 조금 보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교재의 부가제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해서 아이들 지루하지 않게 말하기나 아니면 듣기, 문법, 쓰기 이런 영어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을 해주셔서 영어 수업에 재미도 주면서 기본적인 역량 강화와 내신과 수능 그리고 수행평가 대비까지 즉 사실 모든 부분들을 다 아우르셔서 독해 수업을 조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조금 너무 복잡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이 부분 중에서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다각도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마지막으로 주제 넘지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는 시기가 입시라는 긴 여정에서 이제 첫 단추를 끼우는 그런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의 영어 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조금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아이들이 이제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서 중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영어 과목을 수월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해 주시면 굉장히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강의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다 된 것 같아서 Q&A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댓글창에 좀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살펴볼게요. 저 사실 이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벌써 지금부터 이제 입시 영어 시작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조금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아이가 예를 들어서 혼자서 막 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보기에 좀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좀 다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가서 연고를 발라주는 거예요. 다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교육에는 좀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2학년부터 좀 너무 빨리 시작을 하면 아이가 영어 자체의 흥미를 좀 잃어버릴 수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이라면 조금 저학년 때는 순수 영어, 그러니까 영어를 그냥 실제적으로 잘하게끔 만들어주시는 그런 교육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학년 때는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말하게끔 이렇게 노출을 많이 시켜주셔서 순수 영어를 잘하게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독서요. 이거는 사실 영어도 언어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 언어 능력이 없으면 영어를 그러니까 스킬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잘하게 하더라도 나중에 독해에서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게 또 직독직해고 리딩 오거나이저예요. 근데 독서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길러지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재수종합반 할 때 여러 그 과목 선생님들 같이 계시잖아요. 그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저는 그때 되게 좀 초입이어가지고 좀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다양한 선생님들, 다양한 그 과목의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전에 비해서 요즘 아이들이 언어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조금 향상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사탐 선생님도 하시고 국어 선생님 당연히 하시고 영어 선생님도 하시고 수학 선생님까지도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입시 영어를 조금 시작하시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순수 영어나 아니면 독서에 조금 주력하셔서 모든 방면에서 아이들을 조금 기본 베이스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순수하게 영어를 잘하면 나중에 입시 영어 할 때 훨씬 더 향상이 더 빨리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하셔서 좀 베이스를 다진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여기 비슷한 좀 나온 것 같아서 요거는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요게 또 나왔네요. 선생님 그 초등학생들은 문법과 독해를 따로 배워야 하나요? 그랬어요. 근데 초등학생 전체가 다 그렇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학년은
굳이 뭐 문법이랑 독해를 나눠서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순수 영어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그냥 이렇게 노출시키는 것이 재미있게 공부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입시 영어를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나눠서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한국식 문법의 좀 특성상 독해하고 좀 함께 어우러지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독해하고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하시다 보면 좀 전문성이 좀 결여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식 문법을 하실 때는 차라리 독해는 독해대로 이렇게 해서 독해도 사실 그 여러 가지 영역이 통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법 시간에도 여러 가지 통합시킬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쓰기나 말하기 영역으로 확장을 시켜주셔서 전문성을 살리면서 아이들 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수업이 그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문법이랑 딱 따로따로 이렇게 해주시면서 문법, 한국식 문법의 어떤 그 전문성을 좀 살려주시고 아이들이 좀 지필고사 이렇게 대비하는 데 좀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질문 받아볼까요? Think, Write, Speak 활동은 몇 학년부터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아이가 만약에 쓸 줄 안다면 저는 저학년부터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일단 저학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뭐라 그럴까 주제가 조금 다양하지가 않잖아요. 아이들이 좀 이해력이 아직은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좀 어머님들께서 아마 어머님이신 것 같은데 어머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일찍 시작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시지만 이 부분도 사실 뭐 3학년이나 4학년 이렇게 좀 영어를 잘할 경우에는 한 3학년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이제 4학년부터 이렇게 입시영어 시작하면서 같이 그렇게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입시영어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입시영어하고 조금 이렇게 관련이 된 많이 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아마 답변이 되실 것 같아요. 입시영어 언제 시작하냐고 이제 그러셨는데 아까 전에 초반부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혹은 5학년이 입시를 시작하는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4학년부터 시작하면 사실은 더 좋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4학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5학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4학년으로 잡은 이유가 이제 고등학교하고 재수생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떤 상황들을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4학년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혹은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영어의 어떤 중요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리면 어릴수록 영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고등학교 되면 순위가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되게 슬픈 얘기인데 2018년부터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었잖아요. 수능이. 그러면서 그때부터 영어의 위상이 쭉 떨어졌어요. 고등학생 아이들에게는. 근데 이제 영어를 꼭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 중요도는 그대로 좀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굉장히 뒤로 밀리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진짜로 영어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탐구하고 수학에 올인하고 막 수행평가도 계속 나오고 내신 대비 막 정신 차려보면 내신 대비 막 해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실제적으로 그 입시 공부를 뭔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조금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4, 5, 6학년에 중학교 1, 2, 3학년을 조금 미리 하고 이제 중1, 2, 3에 고등학교 거를 전부 다 마무리를 해서 중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사실상 고등학교 것이 이제 좀 다 정리가 돼서 제가 사교육에 있다고 이렇게 막 선행학습을 좀 조장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조금 현실적인 부분들을 이제 제가 겪은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다른 이제 전체적인 입시를 어떤 계획을 짜셨을 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4학년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4학년이나 5학년 때부터 이렇게 입시 영어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번 하나만 좀 더 받아볼까요? 리딩 시간에 한글 해석을 거의 안 해주나요? 그리고 한글 해석 숙제는 불필요한 거요. 그 말씀하셨는데 저 한글 숙제 내주거든요. 그런데 많이 안 내줘요.
그래서 이제 지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문이 몇 개가 있으면 거기에서 조금 구조가 좀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있죠. 그런 것들 한 5문장? 이렇게 해갖고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리스트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숙제로 내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직독직해 하고, 그 다음에 해석 직독직해로 그냥 쓰고, 그 다음에 핵심까지 찾는 거. 그거를 좀 연습하게끔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를 다 막 해석을 쓰거나 아니면 전체를 막 선생님께서 다 해석을 해주시거나 그런 부분은 조금 불필요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나 아니면 중학교 정도의 어떤 독해 수준은 아이들이 읽으면서 사실 반복 학습만 해도 내용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런 것을 하나하나 다 해석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에서 반복 학습, 그러니까 다른 영역으로 아까 전에 WCPM이나 아니면 그 리스닝 딕테이션 있죠. 이제 그런 것들로 이렇게 활동을 통해서 반복 학습을 해서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일단 해석을 처음부터 끝까지 뭐 다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문장만, 이제 선생님들이 직독직해가 필요한 그런 문장만 이렇게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런 부분 좀 추려가지고 이렇게 숙제를 좀 내주시면 아이들 입장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효율적이겠죠. 예, 짧은 시간에 극대화되는 그런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제 워크시트요. 저 개인 메일이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개인 메일 있으니까 여기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쓰고 있는 워크시트 필요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네네. 여기 댓글에 올라와 있네요. 여기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면 될까요? 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댓글도 되게 많이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힘든 그런 시기이지만 우리 다 같이 힘내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